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 진행을 맡은 소성규입니다. 오는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됩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일꾼을 선출하기 위해 어떤 후보가 어떤 공약으로 출마했는지 관심을 기울여야 할 때인데요. 오늘 토론회는 의정부시 갑선거구에 출마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을 알아보고 유권자 여러분의 현명한 판단과 선택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후보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 2 제4항에 해당하는 기준에 근거해서 선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토론회를 함께 하실 후보들을 차례대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왼쪽 좌석부터 소개합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지혜입니다. 기호 2번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2번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입니다. 좌석 배치는 사전 추첨을 통해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토론회 진행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시작으로 3개 주제에 대한 사회자 공통 질문, 후보자 공약 발표 후 상대 후보자의 개별 보충 질문, 그리고 자유 주제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 후 마무리 발언으로 진행됩니다. 시작 발언과 마무리 발언 시에는 2분, 사회자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과 후보자 공약 발표 후 개별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에는 각각 1분 30초의 발언 시간이 주어집니다. 발언 시간은 엄격히 통제되므로 후보자께서는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제한 시간을 초과하여 발언을 계속할 경우 사회자의 제재에 이어 마이크가 꺼지도록 되어 있으며 발언 시간은 후보자가 발언을 시작한 순간부터 기산됩니다. 이처럼 엄격하게 시간을 적용하는 것은 토론 진행의 공정성을 위한 것이니 후보자들께서는 원활한 토론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토론회에서 사회자가 드리는 질문은 각 분야 전문가들과 일반 유권자들의 여론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의정부시 선거방송 토론위원회 전체 회의를 거쳐 사전에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의정부시 갑선거구 시민들이 이 토론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것은 주민의 대표로서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고 정책 공약과 비전을 듣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각 후보들께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이나 비방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순서로 각 후보자의 시작 발언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발언 시간은 후보자별로 각 2분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는 좌석 순서에 따라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의정부 갑 국회의원 후보 기호 1번 박지혜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민생, 경제, 정의, 민주주의, 기후 대응, 모든 방면에서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천정부지로 솟는 물가에 국민들의 살림살이는 더욱 고단해졌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폐업률은 역대급으로 치솟고 개인 회생 신청이 줄을 잇는 그런 현실입니다.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라고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경제는 파탄 지경입니다. 이태원 참사, 최상병 수사 외압, 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까지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권력형 비리 의혹은 계속되고 있지만 법과 정의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탄소 중립과 온실가스 감축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이라는 도도한 세계적 흐름을 외면한 윤석열 정부의 재생에너지 축소, 아리백 무지를 넘은 무시 정책에 기후 대응 후진국으로 추락했습니다.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번 총선은 무도하고 무능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여 무너진 대한민국을 재건하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4월 10일은 의정부 시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예. 다음은 기호 2번 국민의힘 전희경 후보 시작 발언해 주시죠. 시간은 역시 2분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의정부 시민 여러분. 요즘 생활하기가 어떠십니까? 우리 의정부시 갑은 지난 28년 동안 민주당에게 줄곧 우리 시민을 대표할 기회를 주셔왔습니다. 28년이란 세월이 아이가 태어나서 28살 장성한 청년이 될 정도로 긴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 사랑을 받았으면 시민들께 시민들의 삶을, 시민들의 생활을 개선시키기 위해 보답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시민들은 우리가 정치인을 위해서, 민주당을 위해서 봉사한 것이 아닌가 되묻고 계십니다. 이제 의정부에 변화가 필요합니다. 저는 의정부 사람입니다. 의정부에서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나온 의정부의 어제와 오늘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정부의 미래도 그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의정부의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 주거, 그리고 CRC 같은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우리가 매일 아침 출근에 시달리는 문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저는 국회의원을 하고 정무비서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제 연습이 필요 없이 실전에 투입되기만 하면 되는 의정부에서 키워주신 일꾼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보낸 사람은 이재명을 지킬 수밖에 없지만 의정부가 키운 사람은 의정부를 키워내는데 매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의정부 시민들께서 민주당에게만 주셨던 그 기회를 기호 2번 저 전희경에게 허락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제가 의정부 시민과 꼭 한마음이 되어서 의정부의 미래를 힘있는 미래로 바꿔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후보자들의 시작 발언을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사회자 공통 질문 시간입니다.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공통 질문을 할 텐데요. 이에 대해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주어진 답변 시간은 후보자당 1분 30초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의사 파업에 관한 해결 방안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필수 의료 인력 확충을 목표로 의대 정원을 연간 약 2,000명 증원하겠다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의료계의 반발로 극한 대립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찬성론자들은 의사수 부족과 지역 의료 붕괴 우려를 지적하고 있고 의대 정원 증원 반대론자들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와 의료 교육 부실화를 증원 반대의 주된 이유로 꼽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견해와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발언 순서에 따라 전희경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받아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이고 시민들의 생명과 그리고 건강에 직결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의사수 부족의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특히나 필수 의료 인력의 부족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될 선결과제라는 말이 내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모든 개혁에는 진통이 따릅니다. 더더군다나 강력한 그런 힘과 수단을 가진 그런 집단과의 개혁의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진통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정확히 국민 편에 서서 국민들의 앞으로의 삶을 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의사분들과 함께 더 숙고하고 더 노력하는 시간들, 더 수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국민들에게 의사 선생님이 더 필요하다라는 대전제만큼은 틀린 방향도 아니고 반드시 지금 이 순간에 풀어야 되는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의사 증원 문제를 더더군다나 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시급하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더 힘을 주시고 의사분들께서도 더 회의 테이블로 나와 주시기를 저도 이 자리에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은 박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먼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의대 증원은 숫자만 늘리면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일단 의사 수부터 늘리고 보자는 계획으로 의사 2,000명을 배출한 이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 교육의 질 저하, 또 의료비 증가 우려 등 여러 가지 문제 등이 제시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기보다는 불통으로 2,000명이라는 숫자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선을 겨냥한 쇼가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것이죠. 지금 의료 현장의 시급한 문제는 방금 후보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필수, 지역, 공공의료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이를 확충하기 위한 대안이 없다면 의사 수만 늘어날 뿐 의료 서비스의 질은 나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 민주당은 지난 2020년 이미 의대 정원을 10년간 한시적으로 연간 400명 증원하되 300명은 지역의사로, 50명은 특수 전문 분야 인재로, 또 50명은 의과학자로 양성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가 있습니다. 정책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하에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당 차원의 비상대책기구 설립을 건의해서 의사협회 측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합리적인 공공의료 확충 방안을 만들어내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재정 위기의 의정부시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의정부시는 심각한 재정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재정 건전성을 나타내는 대표적 수치인 재정 자립도 또 계속 낮아져 경기도 내 시군 중 하위권에 속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지 활용, 원도심 개발 등 현안 사업들도 추진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정부시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번 답변은 박지혜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현재 의정부가 재정 위기를 겪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경기 침체와 맞물려서 윤석열 정부가 법인세, 소득세, 보유세 등을 깎아주는 막무가내식 부자 감세 정책으로 지난해 약 52조 원의 세수 결손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지자체에 교부되어야 할 지방 재정이 18.6조 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역대급 세수 펑크는 넉넉지 못한 의정부 재정에도 치명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올해 의정부의 지방교부세는 166억 원, 조정교부금은 92억 원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의정부는 이러한 지방교부세와 같은 이전 재원의 세입의 72%를 차지하는 중앙정부 의존도가 높은 지자체입니다. 그래서 올해 의정부 예산에서도 여러 가지 시민들의 생활에 직결되는 예산이 많이 감소되었습니다. 저는 이런 지방 재정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 우선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를 철회해서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하고 지방 교부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자치단체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속 가능한 의정부시 재정 확보를 위해서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기업 유치를 반드시 이뤄내야 할 것입니다. 네. 이어서 전희경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의정부 사람 저 전희경 가장 많이 시민들을 만나면서 들은 이야기가 의정부에 돈이 없다. 돈이 없어서 정말 문화시설 또 시민들이 편의를 누려야 되는 복지관 건립 문제라든지 시설 노후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원성을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민주당이 시민의 선택을 받아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미흡했기 때문입니다. 지방재정교부금을 끌어오는 것, 이것이야말로 국회의원의 역할인데 의정부의 국회의원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다는 이야기인지 저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의정부에는 국비 지원을 끌어오는 강력한 힘과 네트워크를 가진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제대로 된 국회의원의 역할을 반드시 내일처럼 해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의정부의 자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규제를 풀어야 하는 일이고 그것이 기업들이 의정부에 세금 내러 들어오고 일자리가 늘어서 그 일자리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세금을 내서 세수를 곳간을 채우는 것이 급선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의정부에 이제는 제대로 그런 일자리에 혁명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대 전환이 필요하고 그런 시대 전환을 이룰 수 있는 당이 바로 국민의힘이고 저 전희경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번 주제는 GTX-C 노선 개통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및 해결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정부시 전철 1호선 선로를 사용하는 GTX-C 노선이 개통될 예정입니다. 동일 선로를 이용하는 고속철도 GTX가 지상으로 들어올 경우 선로 주변 주민들이 소음 때문에 생활 환경이 더욱 열악해질 텐데요. 이에 대한 후보자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답변은 전희경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GTX 시대가 열렸습니다. 어제 GTX-A 노선이 개통이 되었고 우리는 의정부 시민으로서 의정부시에서 착공식까지 열린 GTX-C 노선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GTX-C 시대가 열리게 되면 의정부에서 강남까지 20분 컷으로 정말 이 시대가 열리게 되는데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이 노선이 지하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봉 구간까지 지하화되는 것으로 지금 결정이 되어 있는데 의정부 구간 8km에 달하는 5개역 구간도 지하화해서 선로 때문에 동서로 분단된 의정부의 생활권을 연결하고 그리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지상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는데 여기를 저는 체육문화공원으로 조성을 해서 더 이상 축구장 찾아 산만리, 배드민턴장,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찾아 산만리하는 의정부 시민들이 없도록 하는데 저는 아주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SRT 1호선 지하화와 맞물려서 이제 의정부의 교통혁명의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에게 의정부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셨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30분 아침잠을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구호 아래 저도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이어서 박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GTX-C 노선이 지난해 8월 실시협약이 체결되었고 올해 1월 착공이 됐죠. 앞으로 60개월간 공사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철도 공사는 통상 계획된 시간보다 길어진다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김동연 지사님 그리고 GTX-C 노선이 관통되는 지역구 국회의원님들과 협력하여 신속한 GTX-C 노선 개통을 이루어내겠습니다. 또한 창동부터 덕정까지의 16.7km 구간은 기존 경원선로를 활용하도록 계획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속도가 급격히 느려질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소음 문제뿐만 아니라요. 그래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의정부까지 구간을 지하화함으로써 GTX가 GTX답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렇게 지하화하고 되찾게 될 상부 공간에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과 편의시설을 구축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의정부역이 새로운 랜드마크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GTX-C로 의정부역에 도착한 다음에 다른 지역과의 환승도 원활해져야지만 교통 허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환승역 지하 주차장 건설과 그리고 여러 가지 교통시설과의 연계를 통해서 교통 허브로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거 때가 되면 후보자들은 다양한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여기 나와 계신 후보자들의 중점 공약에 대해서 들어보고 실현 가능성 있는 공약들인지 후보자 공약 발표 후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발언 시간은 3분이며 발언이 끝나면 상대 후보의 개별 질문과 보충 질문이 이어집니다. 질문 시간 30초씩, 답변 시간 1분 30초씩 주어집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 공약 발표는 박지혜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3분 드립니다. 박지혜 후보님. 저는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3대 프로젝트를 준비했습니다. 현재 의정부는 여러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역 내 일거리를 창출하고 경기 남부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교통 인프라 격차를 해결해서 시민들의 불평과 피로를 해소해야 합니다. 동시에 의정부는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잠재력을 실현하여 새로운 의정부로 도약할 수 있도록 3대 프로젝트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 확보와 탄소 중립을 의정부와 캠프 클라우드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 부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하고 디자인, 미래 에너지, 역사 관광, 복합 문화 쇼핑 클러스터를 조성해서 디자인 융복합 시티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CRC 부지에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연구시설과 스타트업 밸리를 구축해서 캠프 레드 클라우드가 명실상부한 탄소 중립 선도 지역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캠프 레드 클라우드 특별법 제정으로 CRC 무상 양여 추진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또 다른 미군 반환 공여지라고 할 수 있는 캠프 잭슨에는 스마트 그리드, ESS 발전 규제 자유 특구를 추진함으로써 시너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의정부를 경기 북부권 교통 거점으로 만들고 수도권 거점 철도 30분 시대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과 인근 도시를 연결하는 광역교통망을 확충하여 사통팔달 의정부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1호선 철도 도심 구간 지하화를 추진하고 GTX-C 노선의 조속한 개통을 지원하는 한편 국철 1호선 증편을 추진하겠습니다. SRT 수서행을 의정부까지 연장 추진하고 미래형 교통 허브 구축을 통해 친환경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약속입니다. 서울에 가지 않아도 충분한 교육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탄탄한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 교육도시 의정부의 위상을 높여가겠습니다. 다양한 교육 생태계를 조성해서 의정부가 글로벌 인재 양성 교육의 선두주자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융복합 시티에는 예술교육 전문기관을 유치해서 산학을 연계하는 문화예술 벨트 구축을 추진하고 사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공공형 입시 컨설팅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전희경 후보에게 질문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네, 저는 그 CRC에 대한 우리 박지혜 후보의 공약을 잘 들었는데 CRC에 대해서는 지난 민주당 정부 그리고 민주당 시장 시절에도 CRC 개발에 대한 그림을 그린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물류단지 이야기를 하고 그랬는데 이제 박지혜 후보가 느닷없이 이제 CRC를 뭐 디자인 융복합 시티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방안이 마련이 될 수 있겠습니까? 민주당 예. 추세하고 박지혜 후보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 1분 30초 드립니다. 네, CRC 개발과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의 입장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 디자인 융복합 시티라는 그림을 그려내게 된 것은요, 저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도 의원님들 그리고 당의 싱크탱크 그리고 마침 또 CRC와 관련한 무상 양형 운동을 추진하시는 시민 여러분과 만나고 소통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소통을 통해서 그려낸 그림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의정부 시장님께서도 이 CRC 부지를 디자인 산업을 중심으로 한 활용하는 계획을 제안하신 바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장님의 계획, 그리고 현재 CRC 부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 제가 CRC 부지를 가보니까요, 기존에 미군 부대가 있던 자리가 곳곳이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한 특성을 감안해서 여러 가지 요소들이 조합된 그런 개발 계획을 가져가면 좋겠다고 생각하였고요. 또 의정부가 재정 자립도가 취약하고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했듯이 좋은 일자리, 좋은 먹거리를 창출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한 생산적인 기능을 강조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은 점을 고려해서 미래 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미래 에너지와 관련한 그런 산업들을 해보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것입니다. 예. 전희경 후보 보충 질문 시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CRC 문제의 핵심은 토지보상 비용입니다. 지금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는 토지보상 비용만 1조 원에 달합니다. 이것을 중앙정부의 협조 없이 이 문제를 풀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문제를 야당의 지금 이재명 대표 영입 1호인 박지혜 후보가 어떻게 중앙정부를 설득하고 이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을까요? 저는 원초적 불가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박지혜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죠.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1조 원이 넘는 그런 예산이라는 것은 굉장히 큰 금액이죠. 사실 저는 이것을 정치력으로 끌어오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굉장히 또 조금은 큰 약속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거가 확실히 마련되고 이 CRC 부지 같은 경기 북부에 어쩌면 여러 가지 이제 성장 동력이 필요한 지역인데요. 그동안 또 군사 도시로 활용되면서 특별한 희생을 많이 겪어온 곳이기도 합니다. 그 지역에서 겪어온 피해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로 증명하고 설득하고 하는 과정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단순히 이것이 정치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분명한 근거를 가지고 또 이에 대한 우리 시민들의 열망이 높다는 것을 중앙정부에 또 보여줌으로써 저희가 이 결론으로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단순히 어떤 정치력, 누구와 친하다, 내가 과거에 어떤 일을 했었다, 나를 좀 도와줘라 이런 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끌어올 예산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보다 합리적인 근거 그리고 시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끈기 있게 추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엔 전희경 후보 공약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3분입니다. 의정부에 이제 변화의 기회가 열립니다. 특히나 우리 의정부 갑구에는 25만 평에 달하는 CRC 캠프 레드클라우드 미군 반환 공여지가 존재합니다. 여기에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또다시 시간 낭비 허송세월, 정말 얼토당토한 공허한 공연불에 그칠 수가 있고 여기에 제대로 된 그림을 그리면 우리 먹거리가 생기고 그리고 일자리 혁명이 이루어지고 주변 지역의 상권까지 같이 발전하는 대대적인 의정부의 정말 대표 브랜드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CRC의 국가 주도의 국비 개발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희생을 해오신 의정부 시민들은 이제 특별한 보상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원 만들면 국비 70% 지원해 줄게, 30%는 의정부가 돼. 이런 식의 논리, 이것을 의정부 시민들에게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전체 토지보상비 1조 원에 달하는 그 문제들은 중앙정부에서 대대적으로 풀어주어야 하고, 이것을 대대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CRC 국가개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고, 또 국무총리 산하에 CRC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정부만의 문제가 아닌 이렇게 미군 반환 공여지를 가지고 있는 지자체를 보는 국가 단위의 의제로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디자인 산업단지를 끌어들여서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들을 끌어들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디자인 대학을 유치해서 정말 이제는 젊은 인재들이 의정부에 몰려 들어와서 의정부 거리를 마구 다니는 그런 정말 구체적이고 즐거운 상상들을 의정부 시민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교통 공약은 우리 누누이 얘기했지만 GTX-C 그리고 SRT 의정부역 연결, 8호선 의정부역 연결로 이제 더 이상 도로에서 낭비하는 의정부 시민들의 시간을 절약해 드리겠다라는 약속을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의정부 갑은 원도심입니다. 사람이 나이 들듯 우리 지역도 나이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합니다. 주민 뜻을 모아서 주민 뜻이 향하는 바대로 재개발할 곳은 재개발하고 다듬을 곳은 다듬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낙후된 지역이 범죄에 노출되거나 그 지역에서 성장하는 우리의 후배 세대들이 꿈을 잃고 희망을 잃고 좌절하는 일이 없도록 도시 자체가 꿈으로 연결되는 그런 의정부의 미래를 의정부에서 자란 제가 제대로 그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뒷받침이 절실한데 제가 대통령을 보좌한 만큼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박지혜 후보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 드립니다. 네, 후보님께서 CRC와 관련해서 굉장히 강조하셨습니다. 국가사업화, 총리실 산하위원회, 토지조성에 1조 원, 또 10조 원 프로젝트 추진 등을 약속하셨는데요. 정말 가능한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십니다. 저 역시 대통령실 정무비서관 하실 때 CRC 사업을 위해서 혹시 뭘 하셨을까 궁금했는데요. 여쭙고 싶은 것은 CRC 1만 개, 예비군 훈련장과 캠프 잭슨의 3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어떻게 하실 예정인지, 선거용 급조 공약은 아닌지 시민들께서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예, 전희경 후보 답변해 주세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관심 없던 것을 관심 있는 척 따라하려 그러면 막연해 한 얘기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꿈을 꾼 사람은 구체적인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캠프 레드클라우드가 25만 평입니다. 우리 가까이에서 보는 이 강서의 마곡지구 한 100만 평 정도 됩니다. 이 지금 100만 평 마곡지구가 얼마나 천지개벽을 했는지는 우리는 동시대를 살면서 목격하고 있습니다. 산술적으로 지금 마곡지구에서 내고 있는 성과를 25만 평 우리 의정부에다 대입하면 1만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라는 수치가 나옵니다. 이거보다 아마 디자인 산업의 특성을 고려하면은 보다 더 많은 수치의 일자리들이 나올 수 있고, 여기에 덧붙여서 의정부 시민들이 그 기업에 가서 일할 수 있도록 그 기업들과 MOU를 맺고, 또 노인 일자리, 노인분들이 그 기업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일들에 일자리에 참여하실 수 있게 하면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라는 말처럼 우리 의정부 시민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한데 한동훈 위원장도 국가 개발, 국가가 해결해야 되는 특별한 보상을 이야기한 바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대통령 임기 내에 CRC 문제 반드시 풀어야 하고 풀 수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예, 박지혜 후보 보충 질문해 주시죠. 질문 시간 30초입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CRC의 경우에는 마곡 R&D 시티를 기준으로 해서 단순 면적 기준으로 환산해서 일자리 창출 개수를 제시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더 궁금했던 것은 예비군 훈련장과 캠프 잭슨의 3만 개
CRC를 창출하겠다고 하셨는데요. 두 부지는 CRC보다 훨씬 좁은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호원 예비군 훈련장의 경우에 공보물을 보면 바이오 분야 대기업 유치를 통한 첨단 일자리 3만 개와 공공기관 유치가 동시에 예. 전희경 후보 보충 답변해 주시지요. 답변 시간 1분 30초입니다. 저는 예비군 훈련장, 호원동 예비군 훈련장 이전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언제적부터 예비군 훈련장 좀 이전해 달라는데 훈련하지도 않는 예비군 훈련장을 도대체 왜 그토록 방치하고 있었는지 28년 동안 정치를 어떻게 한 것인지 민주당에 물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쓸데없는 예비군 훈련장은 이전되어야 하거나 혹은 국방부와 통 크게 풀어서 없애는 것이 맞습니다. 그 부지에 공공기관을 들어서게 하고 그리고 바이오 첨단 기업을 유치하면 요즘은 고밀도 집약 사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서 얼마든지 일자리 시너지들을 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일자리 문제를 계속 못 해오던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겠느냐라는 호원동 주민과 의정부 시민들과 같이 꾸는 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것은 지금까지 기대를 주셨던 분들에 대한 부응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미군 방한한 공여지는 의정부의 이제 새로운 대표 브랜드가 될 우리의 무궁무진한 기회의 땅입니다. CRC 그리고 캠프 잭슨의 저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키워드는 공공기관 유치입니다. 그것은 우리 경기 북부가 이제는 경기의 남부에 그냥 하나의 어떤 그 북쪽에 있는 그냥 지리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네. 중심도가 된다는 예,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자유주제로 후보자 주도권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분 동안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사회자를 거치지 않고 상대 후보자에게 질문하거나 자신의 홍보 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9분의 시간 내에는 본인이 질문하는 시간과 상대 후보자가 답변하는 시간이 포함됩니다. 질문과 답변은 가급적 1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하고 상대 후보자가 답변하는 중이라도 주도권을 가진 후보자는 상대 후보자의 답변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발언 시간 1분이 남으면 시각 고지를 하겠으니 발언을 정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발언 순서는 전희경 후보 먼저 이후 박지혜 후보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전희경 후보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 문제로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기 북부는 그동안 정말 안보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감수해 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기 북부만의 새로운 발전 모델을 가지고 정말 시민들의 삶을 개선시키고 도민들의 삶을 정말 진보시켜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민 뜻을 모아서 시민 뜻을 모아서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법을 또 일부 서울 편입을 원하는 그런 시와 함께 원샷법으로 풀겠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는 특별자치도대로 그리고 서울 편입을 원하는 시는 그렇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이미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의정부까지 찾아와서 경기 북도에 대해서 점진적 추진 또 재정 문제를 들먹이면서 사실상의 경기 북도에 대한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피력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 현장에는 이 자리에 계신 민주당의 박지혜 후보도 계셨고 더더군다나 이재명 영입 1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박지혜 후보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습니다. 민주당은 황급히 이재명 대표의 말, 더더군다나 강원 서도 전락 이런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에 대해서 당론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민주당 대표가 한 말이 당론이 아니다. 그럼 도대체 무슨 얘기가 그럼 민주당의 진짜 이야기인지 더더군다나 정치의 시작을 이재명 대표라는 고리로 시작한 박지혜 후보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와 어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몹시 궁금합니다. 얼마 전에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경기 북부 평화
특별자치도 이렇게 해서 공약을 내신 거를 봤어요.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도 지금 당대표가 안 하겠다고 하는 판에 평화자를 붙여서 그것을 야당 의원이, 야당 초선 의원이 하겠다? 도대체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잘못된 그림은 잘못되었다라고 하고 원점으로 돌리면 되는데 거기에 평화라는 덧칠까지 하면 도대체 의정부 시민들은, 경기북도 주민들은 민주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박지혜 후보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네,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의 설치는 명확히 말씀드리지만 지방 분권과 균형 발전의 관점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저희 대표가 말씀하신 것은 워낙 지금 경기 북도의 경기 북부 지역의 재정 자립도 그리고 산업 기반이 약하다 보니까 그러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그런 조치들을 병행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경기 북부 특별자치조가 의정부의 새로운 성장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에 분명히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경기 북부 평화특별자치도를 말씀드린 것은 저희 을구의 이재강 후보님과 함께 공동 공약으로 이미 저희가 제안을 하면서 그러한 저희들의 입장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평화를 넣은 것은 단순히 구호가 아니고요. 저희 북부가 또 접경 지역이기 때문에 평화롭지 않은 세상에서는 북도의 지속 가능한 발전도 기약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러한 평화를 중요하게 우리 발전의 성장의 중요한 한 요소로 고려해야 된다는 관점에서 평화특별자치도를 제안한 것입니다. 저희 22대 국회에서 저희 당선되는 그런 의원님들과 함께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잘 추진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재강 후보, 을에 계신 이재강 후보는 이재명 대표가 지사할 때 평화부지사를 했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박지혜 후보는 이재명 영입 1호입니다. 한 분은 평화를 느닷없이 특별자치도에다 갖다 붙이고 한 분은 기후 이야기를 의정부에서 하고 계십니다. 평화도 중요하고 기후도 중요합니다만 의정부 시민들은 당장 내일의 삶이 정말 절실하고 방향을 알고 있는데 해줄 사람이 없었던 거, 들고 뛰는 사람들이 없었던 것에 대한 울분과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 것이죠. 이재명 대표의 워딩이 잘못된, 말씀이 잘못된 것은 지금 박지혜 후보께서 좀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자, 재정 자립도가 약하다, 산업 기반이 약하다. 이게 의정부 시민이, 경기 북도 주민들께서 게을러서 지금 재정 자립도가 약하고 산업 기반이 약합니까? 그게 아닙니다. 지금 경기 북부가 수도권 과밀 억제 권역, 개발 제한 권역, 그리고 군사보호 시설 보호구역, 상수원 보호구역, 이런 4중 규제, 5중 규제에 묶이다 보니까 도저히 기업들이 기업하러 들어올 수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경기 북도가 이렇게 지금 남부에 비해서 뒤처지는 상황이 된 거죠. 왜 용인에만 반도체가 가지? 왜 판교에만 IT밸리가 가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게 켜켜이 쌓여있는 규제를 풀어주는 데 있거든요. 그런데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를 하면 이런 규제에 있어서 도가 자율성을 가지고 또 강력한 예산권을 가지고 협상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자체 동력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이 부분을 먼저 풀어주셔야 산업 기반이나 재정 자립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재정 자립도 약하고 산업 기반이 약하니까 경기 북도 안 된다. 이런 식의 논리는 경기 북도 주민을 그리고 그 얘기를 의정부시에 와서 하셨는데 의정부 시민을 정말 모욕하는 그런 언사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박지혜 후보는 또는 이재강 후보는 경기 북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명확하게 교정할 책임이 대표가 되겠다는 그 순간부터 저는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언론 어디에도 동영상 어디에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가 없고 그 자리에서 그냥 웃고 계시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정말 낙담하는 의정부 시민들이 많았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하고 단판을 좀 저는 지으실 거를 이 자리에서 건의를 드립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공천에서 행사한 민주당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으로 볼 때 이재명 대표의 뜻이 곧 민주당의 뜻이지 박지혜 후보가 그리는 이재강 후보가 의정부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주당의 동력이 될 수 없죠. 민주당에서도 외면당하는 민주당 후보의 구호가 어떻게 경기 북도 의정부 시민을 더 나은 차원의 미래로 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에 대한 확약을 받아주실 수 있으실지, 혹 김동연 지사와 이재명 대표의 경쟁 구도 속에서 M1 경기 북도 주민들만 정치 희생물이 되는 것은 아닌지, 이것에 대한 답을 듣고 싶습니다. 예. 주도권 토론 열기가 아주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아 있는 점을 감안하셔서 박지혜 후보 말씀해 주세요. 네, 먼저 민주당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당대표 1인의 의사에 의해서 좌우되는 정당은 아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도 당내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님은 경기 북부 특별자치도가 안 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자꾸 안 된다고 말했다는 식으로 호도하는 그런 발언은 조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정부 시민들, 경기 북도 주민들이 게을러서 재정 자립도가 약해졌다, 산업 기반이 약해졌다, 이런 말씀을 드린 바도 없습니다. 명확하게 정정하여 주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상을 인정을 하고 경기 남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북도의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는 현상을 인정을 하고 이 상황을 개선하는 조치와 병행하여야 한다는 것이 저희 민주당의 주류적인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준규제 해소와 관련해서는 대표님께서 현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법으로 하지 않아도 개별법에서 풀려는 노력들을 지금부터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오바되어서 이 정도 하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박지혜 후보 주도권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지혜 후보 시작해 주시죠. 주도권 토론 시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의정부 시민 여러분. 새로운 의정부를 위한 선택, 박지혜입니다. 윤석열 정권 2년 어떠십니까? 공공요금이 줄줄이 오르고 있고요. 금사가 대파 이야기로 온 나라가 난리입니다. 법인세, 상속세, 재산세, 주식 양도세까지 부자들이 내는 세금은 다 깎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근로소득세만 더 거쳤습니다. 전세 사기가 만연하고 민생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안보는 불안하고 외교는 참사 수준입니다. 안전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고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도의는 사라지고 폭력만 남았습니다. 계속되는 거부권 행사에서 보듯이 권력이 사유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위기입니다. 후보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후보님께서는 윤석열 정부의 정무비서관이셨습니다. 정부와 국회의 가교 역할을 하고 중요한 정무적 역할을 담당했던 정무비서관께서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에 대해 의정부 시민과 국민들께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혹시 사과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저는 윤석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하시는 국민들께서 많으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공부문 개혁, 또 교육 개혁, 그리고 정말 이 기업의 규제 환경 같은 것들을 대대적으로 푸는 이 문제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방향성을 가지고 가는 길에 암초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더더군다나 지난 21대 총선에서 국회의석을 180석에 가깝게 점유한 민주당이 그동안 정말 거대 야당으로서 입법부에서 죄송하지만 제 주도권 토론 시간이고요. 저는 윤석열 대통령님의 실정에 대해서 여쭙고 거대 야당에 대해서 여쭙지 않았습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인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해야 할 일을 제때 하지 못한 것이 국민들께 실망과 피로들을 쌓아온 측면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니까 전 국민이 분노하는 이채 양명주 아시죠? 이채 양명주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가 큰 반응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렇게 요구해야 합니다. 국민을 무시하지 말라. 국민은 이 나라의 주인이다. 대통령은 왕이 아니라 국민의 대리인이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함께 나서서 똑똑히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역사를 봐도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돌아봐도 국가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나라를 구한 것은 왕이 아니라 국민들이었습니다. 그 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함께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국민들의 충실한 대리인이 되겠다고 나서신 저희 후보님께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얼마 전 국민의힘 제주도당 출마자들이 4.3 왜곡 발언 후보들에 대해서 공천 철회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공천 철회 요구 후보 대상에 놀랍게도 전희경 후보님께서 거론이 되셨는데요. 후보님께서 자유경제원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에 한 강연에서 4.3 사건은 정당한 공권력 집행이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습니다. 지금도 당시의 발언이 적절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제주도민들에게 뒤늦게라도 사과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실망하신 국민들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가 계속해서 정치를 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의 아이러니, 그 부조리에 정말 허탈감을 느끼시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말씀을 이재명 영입이로 죄송하지만 저는 4.3 사건에 대해서 이재명 여쭈었고요. 4.3 사건에 대한 입장을 말씀해 그것도 말씀을 주시고 드리겠습니다. 사과할 수 있는지 대답해 주시기 제가 바랍니다. 순서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재명 영입 1호. 저는 그 박지혜 후보께서 인재 영입 1호다, 이재명 영입 1호다 이러려면 윤석열을 이야기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하기 전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시대의 합리적인 그런 눈으로 이재명 대표를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제 생각을 주도권 하고요. 토론 시간이고요. 이재명 대표님에 대해서 여쭙지 이제 않았습니다. 이제 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지금 4.3에 제주도- 대해서 더 이상 말씀하실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주도 얘기를 드리자면 저는 제주도에서 우리 당 후보들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그러셨을까, 얼마나 정말 무작위로 강해지는 전방위 압박을 받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4.3에 대해서는 저는 명확하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4.3 사건이 촉발된 계기는 정말 그 남로당의 50 총선거 방해가 이 기화가 되어서 벌어진 사건이고 4.3 사건 와중에 공권력이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무고한 제주도 시민들의 정말 엄청난 희생과 그런 정말 불미스럽고 정말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 이것이 제 워딩입니다. 그 워딩을 가지고 이 제 워딩에 대해서 앞에서부터 끝까지 도대체 어떤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 네, 그런 잘 부분을 알겠습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아마 들으시는 분들이 더 잘 판단하실 것 같고요. 방금도 정당한 공권력 행사의 일환이었다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느껴졌습니다. 4.3의 진실을 제대로 알리고 국가폭력으로 피해를 입은 분들과 유가족들에게 또다시 더 이상 이렇게 아픔을 드려야 하는지 다시 한번 여쭐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며칠 있으면 이제 4.3이잖아요. 4.3 추념식에 올해도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셨던데 선거와 관계없이 후보자께서 제주도에 가셔서 제주도민과 유족분들에게 정중하게 사과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역사적 사실과 본질을 왜곡하고 편협한 역사의식을 가진 분이 국민을 대표하시면 정말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때문에 난리라고 볼 수 있겠죠. 지난 2015년에 이미 전 세계 195개국이 파리협정을 체결해서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막아야 한다는 것에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 유럽연합 등은 탈탄소화를 위한 경쟁을 무섭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시장을 선도하는 국가나 기업이 다음 시대를 리드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분석에 동의하십니까? 예. 자, 발언 시간이 한
1분 30초 정도 남았다는 것을 감지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을 다시 얘기하자면 제주 4.3 특별법을 제정해서 제주도민들의 눈물을 닦아준 정당은 우리 당의 전신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탈탄소 그리고 기후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소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단 알겠습니다. 탈탄소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정부에서 했던 것처럼 정말 태양광 패널들로 오히려 네, 제가 질문 국토를 드리겠습니다. 훼손하고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국토를 같아서 질문을 오염시키는 드리고 방식 싶은데요. 그리고 탈원전으로 중요한 시대적 산업을 과제라는데 파괴하는 이런 부분은 동의하셨으니까요. 문제가 그 정말 시대적 심각하다라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심각하다라는 의정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을 하실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저는 의정부에서 기후 위기에 대한 얘기를 말씀하시는 박지혜 후보가 기후 위기에 보다 더 심각한 의정부의 현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기후 위기를 제대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의정부의 규제 해소를 먼저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규제를 풀어야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기업도 들어오고 또 그 기업들이 첨단 정말 연구물도 만들어내서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도 하나도 안 만들어 놓고 후보님께서는 이제는 새롭게 기후 이렇게 하는 것은 공허한 구호의 기후위기 나열에 대응을 불과한 위해서 것이고, 규제를 해소해야 그것은 한다는 그런 박지혜 발언을 후보가 하셨습니다. 의정부의 연고가 전혀 없는 것과 무관하지 않은 그런 슬로건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되어서 이 정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주도권 토론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정책과 견해를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었던 오늘의 토론,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유권자들에게 드릴 당부의 말씀이나 미처 답변 드리지 못한 내용을 말씀드릴 마무리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시간은 각 2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박지혜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의정부 시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오늘 토론회 어떠셨나요? 저는 방금 후보님의 답변에 사실 굉장히 실망했습니다. 제가 사실 말씀하신 것을 중간에 끊는 것이 예의가 아닌 줄 알았지만 제가 드리는 질문에 답변하기보다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토론회 내내 선거운동 기간 만나 뵀던 몇몇 분들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이른 아침 국밥집에서 만난 사장님은 나는 정치에 관심 없지만 대파값도 모르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 하시면서 지금 상인들은 IMF, 코로나 때보다 훨씬 더 어렵다고 토로하셨습니다. 수선골목에서 묵묵히 씨를 꿰던 아버님은 우리 자식들은 더 나은 의정부에서 살아야 하지 않겠냐고 하시면서 청년들에게 미래가 있는 의정부를 만들어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의정부에서 기후위기를 말씀드리는 것도 이러한 전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서 의정부를 미래지향적인 도시로 만들고 싶기 때문입니다. 전 그러한 비전에 동의해 주시는 많은 시민들을 거리에서 만나고 있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께 주저없이 말씀드립니다. 저 박지혜를 선택해 주십시오. 당면한 경제위기와 민생 회복의 견인차가 되어 더 나은 살기 좋은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새로운 의정부를 만들겠습니다. 의정부 시민께서 힘을 모아주십시오. 4월 10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날, 국민이 승리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이 없음을 증명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전희경 후보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시간은 2분입니다. 네, 느닷없는 사랑과 느닷없는 관심이라는 것은 정치용 구호와 정치용 치장에 불과합니다. 의정부에 대한 고민도 없이 이재명 대표가 연고가 되어서 의정부 시민들 앞에 서 있는 후보로는 의정부 시민들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의정부에서 부여받았던 28년 동안의 시간을 민주당은 철저하게 외면하고 허송세월해 왔습니다. 이제는 이재명 대표가 보낸 갑과 을의 두 분의 후보가 한 사람은 평화를, 한 사람은 기후를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해서 탈당 사태까지 벌어졌던 이재명 대표, 그 이재명 대표가 유일한 의정부와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내려온 사람들이 어떻게 의정부의 미래 그리고 의정부에서 자라나는 세대들의 앞길을 터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의정부가 키워주신 저 전희경이 의정부에 어제도 알고 오늘도 아는 제가 의정부 시민들과 한마음이 되어서 의정부의 변화를 일궈내야 합니다. 우리 의정부는 그동안 규제에 신음해 왔습니다. 재산권 행사도 제대로 안 되고 불과 지척에 있는 서울과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용인과는 또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정말 의구심과 허탈감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런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힘 있는 사람, 그리고 능력이 검증된 사람, 일해본 사람입니다. 저는 국회의원을 하면서 의정활동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얼마나 도시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예산 따내기 경쟁이 정말 불이 오르고 있는지를 목격한 사람입니다. 제가 그 경쟁의 한가운데에 뛰어들어서 의정부 시민들을 제대로 대변해 내겠습니다. 의정부가 키운 저 전희경은 의정부를 키우겠지만 이재명이 보낸 사람은 이재명을 구하는 데 그칠 것입니다. 네, 두 분 후보자의 마무리 발언까지 들어보았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위해 참석해 주신 후보자께 감사드립니다. 의정부시 갑 선거구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우리 지역에 어떤 후보가 더 필요한 일꾼인지 판단에 도움이 되셨습니까? 오는 4월 10일은 여러분들의 주권을 행사하는 날입니다. 이 시간이 유권자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꼭 투표하시기를 바랍니다. 후보자 토론회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의정부시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의정부시 갑선거구 후보자 토론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